지하철에서 만난 노숙자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 김민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작년 여름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결혼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에 가는데 한 노숙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웠어요. 옷은 찢어지고 냄새도 심했죠. 지하철 바닥에 앉아서 작은 종이컵을 앞에 놓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피해 다녔어요. 코를 막고 자리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제 상태를 알아보다니.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누군가 제게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인생이 힘들 때가 있지요. 하지만 지나갈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의외로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됐죠. 오늘은 어떠셨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묘하게 위로가 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서 지내시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잠시 멈칫하시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긴 이야기지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현재예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할아버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말씀하시는 게 뭔가 달랐거든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우울한 채로 지하철에 탔어요. 할아버지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 혹시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라는 작품 아세요? 갑자기 웬 셰익스피어냐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가 그 작품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마치 문학 교수님 같았어요. Our rebels now are ended. 우리의 축제는 이제 끝났다. 인생의 모든 것은 꿈과 같고 우리는 꿈을 꾸는 존재다. 할아버지가 영어로 원문을 인용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발음도 완벽했거든요. 할아버지, 혹시 영어를 전공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저는 할아버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실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기침도 자주 하시고 얼굴도 창백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이가 들면 이런 일도 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 상태가 계속 안 좋아 보였어요. 제가 감기약이라도 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완강히 거절하시더라고요. 민준 씨, 대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여기 안 나오게 되면 이걸 받아주세요. 할아버지가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그 봉투를 받으면서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날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을 기다려도 한 달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어요. 지하철 역무원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고 근처 병원에도 연락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을 때 우연히 지역신문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전직 대학 교수 노숙자로 숨져 치매로 가족과 연락 두절.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제가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기사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셨다고 했어요. 30년간 교수로 일하시다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치매가 심해지면서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결국 노숙자가 되신 거였어요.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대화를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시고 그제야 할아버지가 주셨던 봉투가 생각났어요.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작은 책이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 씨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기억해요. 매일 나를 사람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더러운 노숙자로만 봤지만 당신은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내 마지막 시간들이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마다 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절망해야 하는지.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책은 내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시집이에요.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요. 힘들 때마다 읽어보세요.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인간으로 살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당신을 기억하는 할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정말 펑펑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치매로 힘드실 텐데 저를 위해 이런 편지를 써주셨다니. 책은 정말 낡은 시집이었는데 곳곳에 할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인생이 힘들 때 읽어보길, 절망하지 말 것, 이런 격려의 말들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조금씩 희망을 찾게 됐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 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게 됐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노숙자분들도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고 한때는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어떤 분은 병으로, 어떤 분은 가족의 배신으로 거리에 나오게 됐다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예측할 수 없고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걸요. 6개월 정도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혹시 김 교수님 아세요? 영문과에서 가르치시던. 네. 혹시 박순덕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맞아요. 제가 그분 제자였어요. 30년 전에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할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교수셨다고 했어요.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기로 유명하셨대요. 어려운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정말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노숙자가 되신 거예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에 가족들이. 사실 그분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치매에 걸리시니까 서로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마지막에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으셨다니. 교수님이 마지막에 누군가를 자주 언급하셨어요. 민준이라는 젊은이. 네, 정말요? 네. 지하철에서 만난 젊은이인데 자기를 사람처럼 대해준다고. 그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기억해 주셨다니. 그분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민준이라는 젊은이를 찾아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리고 이것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가. 민준아, 이 시계는 내가 교수로 일할 때 늘 차고 다녔던 거야. 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너에게 주고 싶다.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살길 바란다. 그 시계를 받고 나서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요. 지금 저는 회사 일과 병행해서 노숙자분들을 위한 야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몇 분만 오셨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한글을 가르쳐드리기도 하고 취업 준비를 도와드리기도 해요. 가장 보람 있는 건 그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아가시는 모습이에요. 며칠 전에는 한 분이 일자리를 구해서 쉼터를 나가셨어요. 그때 저한테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작은 관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저는 매일 그분을 생각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신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매 순간을 소중히 살려고 노력해요. 가끔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자리를 지날 때면 그분이 여전히 거기 계신 것 같아요. 민준 씨,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요. 할아버지, 저 오늘도 의미 있게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여러분도 혹시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시면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시계나 시집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 선물 덕분에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관심과 사랑의 힘을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